쉬는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들리세요?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좀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뭐 목도 좀 축이시고 뭐 간단한 요깃거리 좀 하시고 계신가요? 초콜릿이 짱이죠? 공부할 땐?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들? 렛츠고 할까요? 렛츠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안정성에 로테이터 케이블을 넣느냐, 이거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몰랐었고 해박을 진짜 깊게 들어갈수록 정말 제가 모르는 조직들이 너무 많아요. 참 재밌어요. 로테이터 케이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오른쪽 그림. 참 신기한 게 근육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케이블, 건과 같이 이런 케이블, 전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수직이죠. 이게 횡이니까 이렇게 vertical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케이블. 우리 전선 같은 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런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꽉 조우죠. 그렇죠. 남성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빼지도 못해요. 가위로 잘라야 돼요. 못 빼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쵸? 이게 여기 로테이터 커프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테이터 케이블이라는 게 이 건 끝에 쪽 상완골 라인쯤에 어때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정성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로테이터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얘네들이 수축할 때, 이 근육들이 수축하거나 이러한 조직들이 수축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건이 어떻게 될까요? 막 사방팔방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전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여러 전선되어 있는 거 어때요? 하나로 묶잖아요. 그쵸? 하나로 묶어서 그 케이블로 묶잖아요. 플라스틱 케이블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축할 때 어때요? 얘네들이 수축할 때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로테이터 케이블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찢어지면 어때요? 얘네들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쵸? 참 신기한 게, 그리고 여기에는 avascular, 다시 avascular, A가 뭐냐면 no, vascular, 혈관이 없어요. 여기에는 거의. 그래서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건 같은 데 찢어지거나 이런 케이블 찢어지면 정말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정교한 재활이 돼야 돼요. 어깨 다치신 분들, 특히 이런데. 그래서 케이블의 역할은 로테이터 커프를 쫙 감싸주고 막아줘서 얘네들이 수축을 잘 할 수 있게, 잘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얘네들 상완골이 움직일 때 딱 고정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로테이터 케이블이에요. 실제로 있죠. 응? 케이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케이블. 이게 뭐예요? 크레센트. 크레센트가 뭐냐면 여기에요. 이 로테이터 케이블과 건 끝에, 정지점 끝에 이 건을 크레센트라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vascular예요. 혈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다치면 진짜, 그래서 많이 수술을 많이 해요. 더블, 뭐 싱글, 뭐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네들입니다. 다시 볼게요. crescent, humeral head, 그 다음에 케이블. 좀 이해되시나요? 케이블. 이거 뭘까요? 그러면 crescent, 케이블, crescent. 이해되시나요? 어깨의 안정성은 정말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을 만드신 어떠한 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처음부터 케이블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닮았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실 뭐예요? 서서 다니죠. 오랑우탄, 뭐 원숭이 때.
어깨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어때요? 이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 추측이지만 뭐예요? 사람의 몸은 변화하는 거예요. 제 거 그 발목 세미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어때요? 그 트랜스버스 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몸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필요 없는 조직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이 중요한 거죠. 로테이터 케이블. 회전근개는 많이 말해요. 많은 교육,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테이터 케이블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죠.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게 해부학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간의 몸은 컴플렉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SIS,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어깨 충돌 증후군, maybe 뭐예요? Multifactor 또는 complex, factors of complex.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몸이 복잡한데 어떻게 단순화합니까? 단순화를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복잡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복잡한데 어떻게 단순해집니까? 인간의 몸이. 근육이 한두 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 개, 몇십 개, 어깨 근육이 30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모두 유기적으로 발생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한두 개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답화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어요. 아, 어렵다. 이거 학문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좀 보는 거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체념을 했어요. 인간의 몸이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다치면 그래도 괜찮겠네요. 왜 여기가 다치면 안 되는지. 로테이터 케이블 다치잖아요. 정말 회전근개 능력 훅훅 떨어집니다. 잘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잘 안 잡아주고 있으면 어때요? 어깨에 뭐예요? 맨 앞에 보여드린 이 functional stability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제가 이거 하나만 가려고요. 또 플러스 세라토스 엔테리어. 왜 안정성과 정거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혹시 제 인스타가 아니라 그 머스오브 밑에 다시 오피셜 보시면 정거근 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정거근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거근 보세요. 정거근, 뭐 lower fiber라고 하지만 전거근은 shoulder abduction 했을 때, shoulder abduction, 어깨를 abduction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처음부터 많이 쓰입니다. 볼게요. 이거 초록색. 처음부터 많이 쓰여요. 뭐 여기 upper trapezius도 이렇게 있지만 전 지금 전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거근이 또 제가 왜 논문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전거근이 처음부터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일 때마다. 근데 이 lower trapezius는 어때요? 조금 나중에 쓰이죠. 각도마다 근육의 활성도의 차이가 커집니다. 근데 뭐야? 세라토스 엔테리어는 숄더 에이비덕션 할 때,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날개뼈를 상방 회전하면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맞죠? 얘네들이 안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방 회전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아까 말 그대로 상완골의 골두와 이 견갑골의 이거 뭐예요? 글레노이드 파사에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어깨는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 그쵸? 이게 같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접촉면이 줄겠죠.
얘네들이 빨리 수축하고 잘 수축해줘야 어때요? 상방회전 잘 되면서 어깨의 상방회전을 잘 만드는 근육이 바로 이 전거근이에요. 이 전거근의 능력이 떨어지면 불안정성을 만듭니다. 잘 유기적으로 잘 수축할 수 있게 계속 어떠한 각도든 근육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전거근이에요. 전거근의 능력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윙잉도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윙잉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윙잉 빠지거나 어깨 빠지는 견갑골 빠진 사람 전거근, 그리고 전거근 운동할 때 프로트랙션 많이 시켜라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No. 완전 no 안 해요. 반 정도, 반 no, half no. 이것도 중요한데요. 전거근은 shoulder flexion, shoulder abduction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의 운동을 제공하셔야 돼요. 어떤 걸 위해서? 전거근의 활성도를 위해서. 전거근이 능력이 떨어지면, 활성화되는 이 능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어깨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많은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충돌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전거근의 능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전거근의 능력이 떨어지면 어깨 충돌 증후군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볼게요. 이 논문, 이거 또 운동 전문가에서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Serratus anterior. 전거근이에요. Serratus anterior scaption 동작이에요. scaption은 뭐냐면, 우리가 날개뼈가 뒤에 있지 않고, 이렇게 라인이, 선이 뒤에도 아니고요, 앞에도 아니에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대각선으로. 그래서 그 방향, 이 날개뼈 방향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이 scaption이에요. 스캡션. 스캡션 동작에서 어떤 걸 본 거냐면 왼쪽 그림이 아니라 왼쪽 그래프 노말이죠. 어깨의 안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컨트롤. 그리고 인스테빌리티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사선으로 되어 있을 때 어때요? 인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떨어지죠. 안정성이 떨어진 집단을 이렇게 오른쪽의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볼게요. 우리가 스캡션 동작을 할 때 근력의 활성도가 여기예요. 세로가 근력의 활성도고 여기는 각도예요. 가로축은 각도, 어깨의 각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80도 그쵸? 그리고 뭐예요? 여기는 근력, 활성화의 정도. 커질수록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초기 0도에서 30도를 올라갈 때 어때요? 최대 힘에, 전거근의 최대 힘이 어때요? 35% 정도 쓰이죠. 어떨 때? 어깨가 안정화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근데 볼게요. instability인 경우, 불안정한 경우에 어때요? 어깨의 안정성이 불안정한 경우에 15% 정도 쓰이네요. 확 떨어지네요. 전거근의 활성화의 정도가 뚝 떨어지네요. 30도만? No. 제가 말씀드렸죠. 다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 쓰이겠죠. 참 이론과 실험이 참 잘 겹치네요. 딱 좀 전문 용어 쓸게요. 아다리가 맞네요. 아다리가 착착착 잘 맞네요. 우리 화투 칠 때 딱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를 딱 했는데 쫙 걸렸을 때 싹쓸이 했을 때 기분 좋죠. 기분 좋네요.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착착 들어맞아요. 볼게요. 30에서 60도에서 뭐예요? 50%가 넘는데 전거근의 활성화 비율이 정도가 못 돼요. 30%도 안 되네요. 불안정성과 전거근의 연관성.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serratus anterior and shoulder instability. 있네요. 말도 할 필요 없죠. 90도까지 어때요? 더 차이. 계속 차이 나네요. 그럼 스캡션 동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동작 다 그래요. 볼까요? abduction, flexion.
약간의 완전히 그 각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뭐예요? 초반에 들어 올릴 때 완전히 150도, 180도 완전히 들어 올릴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들어 올리는 초반부터 중후반까지의 각도에서는 뭐예요? 다 전거근의 활성화 비율이 굉장히 어깨가 안정화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크네요. 전거근. Do you ignore that? 무시하실 겁니까? 전거근. 이제 전거근 운동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길러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결국에 그 하나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회원님.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우리는 펀더 줘야 돼요, 회원님들의. 계속 좀 다양한 운동들을 제공해야 돼. 그리고 같은 운동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원이 참 뇌는 대단해요. 몇 시간, 며칠, 몇 주, 사람마다 달라요. 적응합니다. 전거근 덜 써요. 덜 쓰여요. 강도의 차이를 주든, 횟수의 차이를 주든, 동작의 차이를 주든 계속 다른 동작 또는 다른 방법의 운동들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거근이 계속 활성화되고 잘 유지합니다. 전거근. It's very important factors to 뭐야? to 부정사예요. To relieve 또는 to improve shoulder instability. shoulder instability. 어깨 불안정성을 고치기 위해는 이 serratus anterior is very important factor.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거예요. serratus anterior. serratus anterior. 매우 중요한 거죠. 전거근, 회전근개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니, 많은 근육이 있어요. 관련 실험 막 승모근도 있고요. 대흉근도 있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하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3시간 안에 여러 내용들만. 그 대신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전근개 and 전거근. 전거근 운동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들어갈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조금 저도 고민을 했는데 좀 쉽게 설명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프로프리셉션 또는 메카노리셉터, 사실 메카노리셉터 안에 프로프리셉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메카노리셉터는 뭐냐면 기계적 감각 수용기예요. 기계적 감각 수용기가 뭐냐면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에 스트레스가 변할 때, 스트레스라 하면 뭐예요? 장력이라든지 아니면 컴프레션 이런 그 수치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피부든 막이든 인대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이런 신경 수용체들, 신경들이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메카노리셉터. 메카노리셉터. 그래서 메카노리셉터를 볼게요. 너무 많아요. 뭐 로피니 엔딩, 파시니언 코퍼스, 골지 텐돈 이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GTO, 골지 텐돈 오르건스, 그 다음에 머슬 스핀들, 금방추, 그 다음에 프리 너브 엔딩이 뭐냐면 프리 너브 엔딩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통증을 나르는 수용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얘네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네요. function, 기능은 무엇이냐? free nerve ending, 뭐 nociceptor라고도 해요. 전문 용어니까 조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free nerve ending, unmyelinate,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unmyelinate. 지금 잠깐 신경에서 고민했어요. 제 뇌에서 얘기할까 말까. 근데 그 척수 반사를 통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또 너무 딥해져요. free nerve ending은 뭐 노시셉터라고도 하죠. 이러한 신경 수용체는 joint pain, 관절이 움직일 때 통증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통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통증이란 신호를 나르는 녀석들이에요. 여기 안에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들을 감지해서 뇌로 느껴지게 이동시키는 역할이 free nerve ending. 이것도 메카노 리셉터예요. 신경 수용체예요. 그리고 볼게요. 머슬 스핀들은 뭐예요? 슬로우 뭐 이런 거 다 머슬에 있네요. 머슬.
근육에 있고요. 머슬 스핀들, 금방추는 또 뭐예요? 늘어날 때 얘네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순간적으로 늘어날 때 수축시킨다는 거예요. 볼까요? 발목 보세요. 우리 하이힐 많이 신으시는 분들, 아니면 발목 자주 삐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가다가 툭툭툭 이렇게 인버전 되는 분들, 이렇게 발목이 툭툭 이렇게 접질리는 분들 있죠. 그때 어떤 근육이 늘어나죠? 응? 어떤 근육이 늘어날까요, 선생님들? 쉬운 정답인데. 긴 종아리 근이, 한글이라서 뭐죠? 긴 종아리 근이? 인버전 됐을 때, 인버전. 우리 발목 삐는 동작. 여기서 정답이 안 나왔는데? 정경골근 아니죠? 그쵸, 장비골근이죠. 비골근. 장비골근이죠. 장비골근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뭐 지금 어깨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장비골근이 늘어날 때, 그쵸?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안에 늘어나는 그 근육의 안에 있는 이 금방추들이 늘어나는 것을 순간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지를 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감지한 것들을 빨리 척수로 보내요. 척수로 확 보내버려요. 그럼 척수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장비골근으로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 빨리 수축해! 라는 신호를 보내요. 이게 뭐예요? 스트레치 리플렉스예요. 그래서 빠른 분들이 이 스트레치 리플렉스, 신경이 빠른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질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잡아버리죠. 금방추의 역할입니다. 이게 메카노 리셉터예요. 이해되시죠? 골지 텐돈 올건 리플렉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예를 들면 이두근 갑시다. 이두근. 우리 바이셉스 컬이 내가 100kg야. 내가 100kg 바이셉스 컬을 할 수 있어요. 이야, 보이세요? 바이셉스 진짜? 이츠컨 사라졌네요. 갑자기 이두근 보고 슬퍼지네요. 딱 했어요. 100kg 쫙 들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야? 101kg를 들고 싶어. 들어. 계속 들다가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거나 다치겠죠. 내가 이걸 못 드는데. 그때 뭐예요? 그 부하를 못 이겨내니까 어때요? 확 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확 나버리죠. 들다가 힘들면 확 나버리죠. 못 쓰면.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게 GTO예요. 조금 다릅니다.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육과 건에 붙어서 얘네들이 안 다치게 잘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이거 파시니안 코퍼스. 이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조인트 캡슐. 조인트의 캡슐에 붙어 있네요. 볼게요. High frequency vibration. 진동에서 얘네들이 많이 느끼네요. 진동 있을 때 얘네들이 많이 쓰이네요. 활성화되네요. 루피니 엔딩, 조인트 캡슐, 그 다음에 리가먼트 있네요. 그리고 조인트, 관절이 프레셔 생겼을 때, 압박되었을 때, 여기서 압박되었을 때 얘네들이 활성화되네요. 활성화. 오케이? 그럼 각자 다 다르죠. 얘네들이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똑같아요. 루피니 엔딩, 파시니안 코퍼스, 그 다음에 골지 텐던 올건, 그 다음에 금방추. 결국에 얘네들이 뭐예요?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인트 프레셔를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조인트 프레셔가 일어난다든지 다른 프레셔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신경을 보냅니다. 위로. 척수든 뇌든. 그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이 신호를 가지고 다시 근육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하이 프리퀀시 바이브레이션 막 있잖아요. 막 어깨가 막 진짜 빠질 듯이 바이브레이션을 줘. 막 이렇게 줘요. 어깨가 막 빠져 막. 근데 얘네들이 활성화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 빠져요.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심할 때 어깨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뇌나 척수로. 그럼 얘네들이 이걸 받아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받아서 근육이든 건이든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기능하지 못하면 어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스테릭 말고 다이나믹에선 근육과 건 그리고 신경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신경이에요. 신경이에요. 그래서 어깨 안정성은 신경에 의해서도 확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참 대단해요. 이거 딱 봤을 때 뭐 같나요? 우리 선생님들 뭐 같아요? 날개뼈입니다. 날개뼈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파시니언 코포스, 루피니 엔딩, 그 다음에 라멜라이트. 아까 말씀드린 라멜라.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어쨌든 이런 그 메카노 리셉터들, 조인트 캡슐에 있는 숄더에 있는 루피니 엔딩, 파시니언 코포스, 우리들이 쉽게 설명하는 모든 그 감지를 해주는 그런 신경 수용체들이 어디 많이 붙어 있나요? 어디? 선생님들 어디 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신경 수용체들이 어디 많이 붙어 있죠? 이게 날개뼈면 어디 붙어 있나요? 어디 많이 있나요, 선생님들? 패시아? 아니, 저는 위치 그냥 쉽게 설명하면 앞, 옆, 뒤, 안, 이런 거 그쵸? 위쪽, 조인트, 파사. 그쵸? 맞아요. 어깨에 붙어 있죠. 제 어깨 관절이니까. 맞아요. 앞쪽에 붙어 있지 않나요? 앞쪽에? 앞에. 앞쪽에 많이 붙어 있죠. 위하고 앞이죠, 여기가. 뒤고. 왜 그럴까요? 참 대단해요. 우리 사람의 몸은. 이때 불안정할까요? 이때 불안정할까요? 다시 어깨 보세요. 이때 불안정할까요? 이때 불안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렸을 때죠. 쉽죠? 이거죠. 이때 어디가 많이 늘어날까요? 어디가 많이 늘어날까요? 앞쪽이 늘어나겠죠. 그쵸. 그것들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많은 거예요. 왜? 얘네들이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툭, 어깨, 사요나라, 짜이찌엔. 그쵸. 참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요, 인간의 몸을. 그쵸. 대단해요. 이게 제일 불안정하죠. 그 뜻은 뭐예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즉 뭐예요? 우리 참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얘네들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켜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얘네들 어떻게 좋아지게 해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GTO, 금방추, 얘네들은 근육 안에 있기 때문에, 건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레인지가 정상 범위 내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도, 180도면은 모든 각도에서 다 쓰여요. 하지만 얘네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예요? 굉장히 엔드 레인지에서 많이 쓰여요. 0도에서 쓰이지 않아요. 얘네들 활성화 안 됩니다.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 과도하게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쓰이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얘네들만 좋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메카노 리셉터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결국에 어깨는 특히 뭐냐면 모든 각도에서 운동 주셔야 돼요. 제가 괜히 이거 인터널 로테이션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든 각도, 제가 극심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각도에서 움직임 또는 운동을 제공해야 얘네들이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낮은 각도가 낮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전한 레인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동만 시키면 얘네들만 활성화될 뿐 얘네들은 활성화되지 않아요. 얘네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엔드 레인지에서 최대한 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안정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깨를 최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의 펑션을 올리기 위해서. 오케이.
어깨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GTO, 골지 텐던 올건. GTO, 골지건이 얘네들이 활성화되면 뭐예요? 척수로 보냅니다. 빨리 척수로 보내. 다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뇌에서 얘네들이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받아요. 뇌에서 야, 너 이렇게 해. 이 근육 써.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일로 근육을 보내요. 그래서 얘네들을 쓰게 하죠.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지만, 이거 너무 어려운 글이지만, 결국에 얘네들이 쓰이면, 어쨌든 이게 척수로 가든지 뇌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서 빠르게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맞죠? 왜 안정성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불안정한 포지션에 있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어때요? 야, 너 빨리 고쳐. 다칠 것 같아. 다시 보내죠. 그리고 안정성을 그때 다시 재구축하는 거죠. 이게 신경이에요. 이게 프로프리셉터, 메카노리셉터예요. 혹시 만약에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완전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신경 수용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활성화시키려면 다양한 각도에서 엔드 레인지에서도 운동을 안전하지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주셔야 얘네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깨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척수로 뇌로 자꾸 인지한 그러한 감각들을 보내고 보낸 감각들이 빨리 처리가 돼서 뇌 또는 척수에서 다시 반사를 통해서 안정성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 proprioception 메카노리셉터를 제가 넣은 겁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과 건 신경이 유기적으로 도달해야 된다. 그럼 별거 없어요, 신경. 엔드 레인지에서 운동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픈 클로즈 키네릭 체인이든 클로즈 키네릭 체인이든 상관없어요. 왜? 조인트 프레셔 압박이 돼야 된다며요. 그럼 클로즈에서 더 얘네들이 압박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클로즈 키네릭 체인에서? 그렇죠? 늘어나는 건 뭐예요? 그 오픈에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맞죠? 오픈, 클로즈 다 사용하는 거예요. 클로즈만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오픈만 사용해서도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신경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shoulder instability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라스트 갑니다. 제가 이 논문을 좀 굉장히 좋은 논문은 굉장히 좋은 저널은 아니에요. 그래도 리뷰라기보다는 좀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실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근데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컴플렉스가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멀티팩토럴. 볼게요. changes, 변화예요. physical activity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근데 뭐예요? heart rate variability, 이게 뭐냐면 HRV, 이게 뭐냐면 심박 변이도예요. 참 대단해요. 그래도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리뷰 논문이 나올 거예요. Heart rate variability in chronic neck shoulder pain. 와, 끝났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이거는 끝났어. 참 대단한. 그래도 저는 실험 논문이긴 하지만 좀 찬사를 드리고 싶은 논문 중에 하나예요. 어깨하고 목 안 아픈 사람과 어깨하고 목 아픈 사람들의 심박 변이도의 차이를 본 거예요. 나 미쳤다. 미쳤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참 신기한 게, 이거 chronic neck shoulder pain, 불안정성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죠.
chronic neck shoulder pain은 알아요. 우리가 개념을. 어떨 때 통증이 일어나고 어떠한 증상이 많은지에 대한 그러한 기전들과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가 왜 운동 전문가니까 알고 있어요. neck shoulder는 우리가 알아야 할 파트예요. 그쵸? 하지만 뭐예요? heart rate variability. 심박 변이도는 뭐예요? 사실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박 변이도로 요즘에 스트레스도 평가하고요. 심장의 나이도 평가해요. 심장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도 이 심박 변이도로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센터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평가하는 게 뭐예요? 심박 변이도입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곧 만들어질 건데 평가를 심박 변이도 평가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heart rate variability를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이거. 이거보다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 픽 아세요, 이거? 심장 딱 뛸 때? 이 심전도에서 측정되는 그러한 PQRST 뭐 이러한 심전도의 흐름, 동방결절, 방실결절 이렇게 딱 흘렀을 때 얘네들이 삐슉 삐슉 이렇게 튀어나온 전기적 신호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심전도 딱 측정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붙여가지고 띡 이거예요. 그럼 볼게요. RR 인터벌이 뭐냐면 한 번 심장이 뛰고 한 번 심장이 뛰었을 때 이 간격을 RR 인터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한 번 뛰고 한 번 뛰고의 그 간격.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괜찮죠? 그래서 이건 RR 인터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뭐로 측정하냐면 시간으로 측정해요. 미터 퍼 세크.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오케이? RR 인터벌. 그리고 뭐예요? 이것들은 막 복잡한 표준 편차 공식이에요. 이것까지는 뭐 너무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다 측정을 해서 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평균을 내려요. 평균을 내린 게 RMSSD예요. 이게 값이에요, 값. 우리 뭐 루트 이런 거 있잖아요. 값이에요, 값. 이거는 한 개. 이거는 전체. 오케이? 그래서 평균 값을 내린 거예요. 표준 편차를. 이게 심박 변이도예요. 그냥 심장에 1분에 몇 개 뛰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과 심장 사이에 그 뛰는 간격의 시간과 그 평균을 내린 게 심박 변이도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두 개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평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 어깨와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이 heart rate variability가 어떻게 다른지 본 거예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 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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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 interval. 간격을 본 거죠. NSP가 뭐냐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는 그룹을 NSP, CON은 컨트롤, 목과 어깨에 통증이 없는 사람들 볼게요. 이건 일할 때, leisure, 이거는 이제 신체 활동을 할 때, 그 다음 뭐예요? sleep 할 때. 근데 다 같아요. 다 비슷하지만 우리는 sleep 할 때 봅시다. sleep 할 때. 가장 안정적일 때, 그쵸? 가장 안정적일 때를 볼게요. sleep 할 때 어때요? 민만 볼게요. 민. 일단 민을 보면 977이에요. 977.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977이고요. 1066이에요. 1066. 볼게요. 그러면 목 통증,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이 컨트롤, 목, 어깨 통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어떻게 되죠? 빠른가요? 느린가요? 선생님들. 응? 빠를까요? 느릴까요? 응? 그쵸. 빠르죠. 느리면 안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왜?
이 간격이 1초라 그러면 여기면 0.9초면 여기예요. 다시. 만약에 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이 간격 977,106 m/s. 그럼 볼게요. 1초, 그 다음에 0.9초. 그쵸? 그럼 RRI는 뭐예요? 클수록, 점수가 클수록 이 숫자가 클수록 뭐예요? 훨씬 더 천천히 뛰는 거예요.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심장이 천천히 뛴다. 그 대신 뭐예요? 목과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heart rate, 심박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장은 느릴수록 좋습니다. 평상시 레스트의 그 심박수는 느릴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뭐예요? 어깨 아픈 사람들, 목 아픈 사람들은 심장을 무리하게 더 많이 뛰게 해요. 이게 레저 할 때도 더 많이 뛰죠? 그 다음에 워크 할 때도 더 많이 뛰네요. 평균적으로 어떠한 피지컬 액티비티, 어떠한 신체 활동에는 상관없어요.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심장을 더 많이 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어때요? 그러면 어깨랑 목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과 관련된 유산소적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유산소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어깨, 목, 통증 있으신 분들. 신장 관련돼서도 안 좋아져요. RMSD 이거 볼게요. 이것도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 볼게요. 컨트롤 그룹, 그 다음에 목 통증, 어깨 통증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슬립, 잘 때 볼까요? 56이에요. 56 표준 편자예요. 큰 거네요. 그러면은 뭐예요? 얘네들의 편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이만큼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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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땐 이만큼 뛰고. 다 다르죠. 다를수록 이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낮을수록 굉장히 일정하게 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낮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목이랑 어깨 아픈 사람들이 낫네요? 낫네요? 목과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오히려 높네요? 이게 너무 뒤죽박죽 뛰네요? 응? 그럼 뭐예요? 심장 좋은 거 아니에요? 목, 어깨 통증 있는 사람들이? 높! 완전히 높! 퍼펙트 높! 왜 그럴까요? 이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의 능력이에요. 좁았다, 넓어졌다, 좁았다, 넓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감과 부교감신경계가 잘 유기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교감은 뭐예요? 심장을 뛰게 하고, 부교감은 심장을 안 뛰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신경계예요. 그럼 뭐예요? 조금의 차이를 감지하고 얘네들이 빠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수록 좋아요. RMSSD가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낮을수록 심장 질환이 커질 수 있다고 많이 합니다. 10 없네요. 10에서 30은 좋은 건 아니에요. 30 넘어가야 좋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50 굉장히 정상. 30에서 50은 정상, 10에서 30은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어때요? 특히 레저 할 때, 그 다음에 워크 할 때 20, 30 이하로 떨어지네요.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어요. 목과 어깨 통증이? 결국에 뭐예요? 얘네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multifactorial nature,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논문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근육학적, 기능학적, 움직임, 체형만 분석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에서 고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내포하기 위해서, 함축시키기 위해서 이 논문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어디에서도 제가 이 논문 풀지 않았어요. 우리 90명, 여기 계신 90명 선생님들께만 풀었습니다. 응?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겠죠.
14년도 논문이네요. 그건 더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 다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아노바, 앙코바, 뭐 이거는 통계 방법인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과 어깨 통증이 있었던 사람, 있는 사람이 심박 변이도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심장 관련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 심박수 낮춰주고 심박 변이도 좋게 해주는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업 시켜주고 심박수를 낮춰주는 그러한 심박 변이도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어깨와 목을 고치기 위해서. 오케이? It's done.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좀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논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좀 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팩터들이 많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동 전문가라면 그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논문들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3시간 동안 사실 정말 컴퓨터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공부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찬가지로 목에서도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 당연히 요소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좀 주세요. 질문을 좀 주세요. 뭐 강덕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숄더잖아요. 오늘 숄더. 그래서 숄더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직접 강덕 선생님 찾아보셔서 공유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저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chronic pain, 목 통증 또는 숄더 통증과 heart rate variability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먼저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개의 그룹의 차이, 두 개의 이 관계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예요. 어느 게 원인이고 결과가 아니에요. 오케이? 결과는 모릅니다, 저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돼야 되겠죠. Calm down, calm down.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호흡 운동을 좀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조금 더 낮춰주는.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그런 것들 더 찾아봐야 되겠죠.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저도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 선생님 말처럼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저는 토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든지 갑자기 3,000%로 빠지면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숄더 페인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정맥은 조금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이게 부정맥과는 조금 더, 부정맥과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뭐예요? 이 능력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은 사실 부정맥 관련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사실 로테이터 케이블을 잘 잡고 있으려면 회전근개의 역할이 중요해요. 회전근개가 잘 컨트롤되고 잘 기능하면 로테이터 케이블은 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정해지는 경우, 어깨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로테이터 케이블이 망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조금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 주셔서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게 조금 있으시다면 뭐 직접 찾아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뭐 블로그라도 괜찮아요. 찾아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목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짜이치엔 수고 많으셨어요.